오답률을 본 건 아니지만 이게 탑5 안에 들지 않을까요? 21번 어떻게 푸냐면 밑줄 친 말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요. 막 어떤 사람은 이거 먼저 읽으라고 하는데 앞에서부터 읽으세요.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해석이 있거나 문법이 있거나 그러면 제발 댓글창을 이용해주세요. 저는 뭐를 위주로 설명드릴 거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저랑 똑같이 풀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많이 훈련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질문 있으면 댓글창 남겨. 우리 개 키우는 여기는 보통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채워주는 어떤 썰을 풉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목표가 있는데 내가 강아지 성애자라 강아지 커뮤니티 만들고 싶다. 공원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래저래 우리 댕댕이들이 뛰고 점프하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심지어 안전하고요. 벤치도 있고 강아지들이 쉴 수 있는 곳도 아 진짜 강아지 데려와 다 귀여우니까 물어뜯어 죽여봐. 공원 홍보 정답 1번이.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40번까지 문제 풀 때 제가 맨날 하는 선지 고르는 습관이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이 습관을 똑같이 몸에 배기셔야 되고요. 뭐냐면 여기 문장을 읽었을 때 그래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는 글 주제는 이 단어랑 관련 없는데 10번 단어를 여러분들이 X 쳐야 돼요. 보호한다 시간을 변경한 훈련 프로그램 참여해. 안 나왔으니까 1번이에요 지금 절반 찢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비행기 기다리고 있었대. 그녀의 기대감은 높았다. 근데 어떻게 돼요? 딜레이드 했다. 허트 브로크. 기분이 김모찌 했다가 처망해버려. 정답 1번. 20번 자 문제 푸는 법 위주로 알려준다 했어요. 주장하는 말도 똑같습니다. 20번 문제는 마찬가지로 절반을 나눴을 때 먼저 맨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말을 해요. 뭐 굉장히 못 알아듣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 읽었을 때는 좀 못 알아먹겠어.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줘야 아 이 말이 이런 말이었어 하면서 여기서 이해가 되고요. 본격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여기에 나옵니다. 진짜요? 고1, 고2, 고3 마찬가지입니다. 해석해드릴게요. 사람들이 종종 여러분들한테 묻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습관에 대해서 생각해봤을 때 도대체 뭐가 너를 놀래켜? 습관에 대해 생각했는데 뭐가 나를 놀래키냐 뭔 말이야 선생님. 제가 말했잖아요. 처음에는 말이 어렵다니. 근데 적어도 습관에 대해 생각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놀라는 거. 습관 하면 놀라운 점이 있나봐요. 일단 주제는 습관이야. 근데 도대체 뭐가 놀라운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의 노력, 시간, 뭐 결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엄청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는 그 행동들은 큰 영향을 미쳐. 습관 형성에. 내가 손톱을 존나 물어뜯어 피가 맛있어. 손가락 사라지. 그러니까 이렇게 쌓이다 보면 습관이 생긴 너무 당연한 말 아니에요. 도대체 글쓴이는 뭘 말하고 싶나 한번 봤더니 우리가 진짜 주목할 만한 점이 뭐냐면 우리는 뭐 하려고 한대. 만약 뭔가가 너무 편하면 더 하려고 하고 안 편하면 안 하려고 한다. 자 여기서 느낌이 와야 돼. 제가 40번까지 계속 말할 거예요. 자기가 시간과 노력을 열심히 들여서 초반부에 글을 읽었다면 해당 주제랑 키워드를 잡고 여러분들은 계속 이어가야 돼. 지금 우리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편한 거는 하게 되고 불편한 건 안 하게 된다. 그럼 당연히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편한 건 습관이 되고 안 편한 건 습관이 안 된다. 당연히 이런 말이겠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방금 말했던 이유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돼. 그럼 뒤에 읽지 말고 어떤 거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어요. 편해가지고 나쁜 습관 드는 거 그런 걸 주의해야겠죠. 글의 주장이 나왔으니까 저는 더 안 읽을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제랑 관련이 없는 단어를 X 치는 거예요. 불필요한 자극, 생활 방식 개선, 목표 달성, 반복적인 업무. 진짜 다 개소리잖아. 근데 습관 만들고 싶으면 편리한 거 조심해라. 바로 5번 찍을게요. 제가 이번 6월 고1 모의고사 뭐 오답률을 본 건 아니지만 이게 탑5 안에 들지 않을까요? 많이 틀리는 이유가 첫 번째가 우리 고1 얘기들이 아직 유형별로 문제 푸는 연습이 많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어렵다 느껴졌을 거고. 두 번째로 뭐 좀 어렵고 한번 읽어볼까요? 21번 어떻게 푸냐면 밑줄 친 말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요. 막 어떤 사람은 이거 먼저 읽으라고 하는데 앞에서부터 읽으세요. 그건 참 평범한 감각이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이런 말을 쓰나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쓰는 말로 바꿔야죠. 평범한 감각이다라는 말이 이건 참 평범한 소리다. 이제부터 평범한 소리 할 건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안에서 믿는 거.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믿는 거. 우리가 믿는 거는 이끌어요. 우리의 외부 행동은. 뭔 소리겠어요?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는 게 바깥으로 나타난다. 3분 영어 꼴배기 싫다. 길 걷다가 저를 만나. 여러분들이 뭐 하겠어요? 고1 수준이니까 그나마 여기가 읽혔지 고2 고3만 올라가더라도 여기 진짜 더 어렵고 추상적인 말로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첫 문장을 잘 읽으라는 거. 주제가 잡혔잖아요. 마음에 있는 게 행동으로 나타난다. 맞죠? 그냥 쭉 내려갈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치약 브랜드를 좋아해. 그럼 당연히 뭐 하겠어요? 행동할 테니까 당연히 사겠죠. 맞아요? 근데 여기 but 보이죠? 하지만이니까 지금 주제가 바뀔 수도 있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는 게 반영한다. 우리 생각을. 이거 똑같은 말 아닌가 싶은데 아까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난다 했는데 우리가 하는 게 생각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순서를 좀 바꾸고 싶은 거죠. 제가 뭐 제대로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 it turns out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화살이 향할 것 같은데 반대 방향으로 갈 것 같다. 해석 제가 제대로 한 거 맞네요. 결론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줄 알았더니 우리의 행동이 마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더라. 평소에 맨날 불만만 달고 다니는 얘가 있어요. 얘는 사실 마음속에 그렇게 불만 없는데 그냥 습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불만을 표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불만이 많은 마음을 갖게 되는 마음에서 행동인데 행동에서 마음으로 바뀌는 늘 찾아볼까요? 행동들은 분리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1번이 정답이 아니라
아니라면 뭐 때문에 아니에요? 분리된다라는 말이 안 나왔어요. 2번, 우리 행동은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믿는 거를 만들 수 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 만들 수 있다. 진짜 너무 똑같은 말 아니에요? 동그라미 치고 싶지만 세모 치세요. 왜? 혹시 모르니까. 우리의 의견은 감정에 이런 거 주제 아니었어요. 행동이 반영할 수 있다. 여기까지 너무 정답 괜찮아요. 누군가의 주변이 아니라 마음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중요하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행동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 아니죠. 마음에서 행동인데 행동에서 마음으로 바뀌었다를 찾아야 되니까 정답은 2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22번, 방법은 똑같습니다. 첫째 줄을 읽는데 1분을 쓰더라도 최대한 쉬운 말로 열심히 무슨 말인지 파악한 다음 그 주제를 이어가면 바로 정답이 볼게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따라갔는데 조용한 영혼을 따라가. 조용한 서약의 영혼. 선생님 난이도 존나 해봤기. 선생님도 뭔 말인지 몰라. 근데 침묵의 서약의 영혼. 그러니까 뭐 조용하게 서약하는 거, 뭐 어떤 서약서를 쓰는 일인가요? 저도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 우리 일상에서 진짜 많이 한대요. 그게 뭔고 하니 여러분이 도전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의 하루를 써가지고 뭘 말한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말해야 돼. 뭔 소리인지 나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하루를 바쳐가지고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나 봐요. 조용한 서약은 뭔가 말하는 것. 진짜 나도 뭔지 모른다고. 근데 읽어봅시다. 자, 그거는 어떤 정신학자가 말했대. 우리는 너무 자주 대화를 다루려고 하는데 게임처럼. 어떤 게임? 계속 기다리려고 한대요. 여러분들의 턴을. 여러분들이 만약 친구랑 대화를 해요. 야, 내가 오늘 학교 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집중 안 하고 뭐, 이 새끼 말 언제 끝나? 내 썰 존나 풀고 싶어. 그래서 이제 친구의 말이 끝나면 어떻게? 올해 너 턴이다. 이렇게 듣지는 않고 자기 할 말, 자기 턴만 이렇게 열심히 기다린다는. 그럼 이제 글의 요지는 뭐겠어? 우리가 너무 그러한 경향이 있으니까 뭐 할 기회를 놓치겠어? 듣는 기회를 놓치는 거고. 이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당연히 우리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과감하게 여기를 안 읽을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해하지 마세요. 해석이라든지 문법적인 거 필요하면 저한테 댓글로 남기시라고 제가 여기 안 읽는 이유는 실제로 선생님이 제가 글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읽는 거니까 나도 글을 이렇게 읽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구나. 이걸 좀 느끼라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글의 요지 주제를 한번 써봐. 1번에서 5번 바로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한 다음에 이거랑 비교해야 됩니다. 듣는 거 어려움. 하지만 우리 이거 해야 됨. 올해 너 턴이다. 이런 거 하면 안 돼. 볼까요? 말 적게 하면 말 경청할 수 있어요. 당연한 말이죠. 참 만남이란 말 없었고 불필요한 대화. 죄송해요. 잠깐 전화 좀 받고 오느라 지금 지웠다가 다시 할게요. 아까 여기까지 했던 거 같고 4번부터 볼게요. 침묵을 하면 저해를 하나요? 오히려 우리 생각을 강요 안 하고 열심히 들어주면 의사소통이 더 원활해지게. 4번 정반대 소리고 몸찌더너란 말 안 나와. 정답 바로 1번 찍고 넘어갈게요. 13번 제발 첫째 줄 잘 읽으세요. 시간이 30초에서 1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읽으면 주제 잡을 수 있죠. 예시가 나왔으니까 어차피 주제를 잡았다면 여기 똑같은 말이겠죠. 그리고 운이 좋다면 주제가 여기까지 안 바뀔 거고 약간 꼬았다면 여기서 however 뭐 이런 거 나왔을 거고 아무리 윗부분에서 1분이 걸렸다고 할지언정 제대로 읽었다면 나머지 부분을 1분 만에 또 읽을 수 있다? 우리 과학이 어떠냐? 과학은 고려 이렇게 빤맞을 해석하는 애들이 많겠죠. 과학이란 그냥 이렇게 해석하세요. 과학은 여러분들이 쌓는 거고 이해하는 그 관찰의 과정인데 피지컬 월드, 피지컬이 보통 뭐냐면 우리 현실 세계 말하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과학이란 관찰하고 이해하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뭔 생각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끝났어요. 혼자서 과학 이해해서 푸는 거. 그건 no problem. 개소리 하지 마세요. 여기서 no를 지워볼게요. 혼자서 이해하는 거는 문제를 풀 수 있다. 문제를 풀 수 없다 라고 쓰고 싶을 때 동사 뒤에다 이렇게 no를 쓸 수도 있어. 원래는 can't를 써야 되지만 이렇게 no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글의 주제 나왔죠. 과학 연구가 쉬워요,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지. 그러니까 혼자 하면 돼, 안 돼? 혼자 하면 안 된다. 주제 잡혔으니까 이제 너무 쉬운 거예요. 이 개개인적인 사람들이 행동해야죠. 어떻게 행동해야 돼? 서로 도와야겠죠. 예를 들면이니까 이제 우리의 주제가 계속 이어지는지만 봅시다. 자, 우리 과학이 알아낸 게 뭐냐? 여러분들이 운동하면 심장병을 낮출 수 있어요. 진짜 흥미로운 사실이긴 한데 근데 그건 아무 작용도 못해. 네 건강에 만약 뭐 하지 않으면, 네가 실제로 운동하지 않으면 어머나 세상에. 지금 해설 영상 찍는 저도 이렇게 실수하잖아요. 방금 열심히 주제를 잡으려고 이렇게 잡아봤는데 과학은 혼자 하면 안 되고 여럿이서 해야 되는구나. 사실 이런 식으로 주관을 넣었으면 안 됐는데 여기 예시를 보니까 제가 해석을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즉 여기서 혼자서 이해한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만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없다 이렇게 말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 해설 영상 듣고 있는데 이해했어요. 이해했으면 그에 따른 행동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직접 풀어봐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운동하면 심장병 안 걸리지. 근데 나는 운동 안 하지. 안 된다 그거죠. 그럼 이제 슬슬 글의 뒷 흐름도 뻔하죠. 운동하는 건 중요합니다 라고 읽는 것은 쉬워요. 근데 뭐 하는 게 어렵겠어? 직접 운동을 하는 거는 어렵겠죠. 결론 나왔죠? 제가 처음에 들었던 주제 요약은 잘못된 거고 이해한다고 해서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해만 하고 직접 행동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거. 정답 찾아볼까요? 장점, 위험해, 어려움. 이건 괜찮네. 과학 지식을 형성하는 게 어렵대. 대중적인 사람들이 개소리야. 문제점 괜찮네요. 지식이 없는 거에 문제점. 지식은 있어요. 행동을 안 하는 게 문제죠. 필요한데 행동할 필요. 느낌 왔죠? 과학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행동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 정답 5번 체크할게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제발 이렇게
해석하지 마. 우리가 평소에 뭐라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세요. 우리가 평소에 뭐라 생각하냐면 진짜 우리는 참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우리는 그러므로 우린 개쩔어.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똑똑하고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글의 주제가 바뀌는지 안 바뀌지만 보면 돼. 그래서 우린 생각하는데 만약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이렇게 똑같이 논리적이다? 그럼 걔들은 우리한테 동의하겠지. 그리고 내가 보는 걸 보겠지. 여러분들 보이나요? However, 하지만 반대 케이스지롱. 모든 사람은 같다 틀리다. 진짜 바로 요약해볼 사람마다 다르다. 그걸 이해하자 라는 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찾아볼까요? 오픈 인터프레이션. 그러니까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라. 해석이라는 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좀 읽어볼까요? 모두가 보는데 현실을 다르게 본다. 사람마다 다르다. 너무 1번인데? 틀린 것만 찾아볼게요. 노력하는 건데 현실과 이상을 아니죠.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말을 했었어야겠죠. 하나의 현실 아니라고. 스포츠팬 지시. 정답 1번 할 29번 1, 2, 3, 4, 5번 중에 문법적으로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 창 남겨주세요. 자, 저는 틀린 것만 봐줄 텐데 뭐가 틀렸냐면 뭐가 틀렸냐? 그래 이거 오히려 전문가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동사가 나와야겠지. 근데 선생님 여기에 who are 관계대명사가 생략될 수도 있죠. 맞아요. 선생님 무슨 말이? 지금 애초에 지금 문법적인 용어랑 막 다 뭔 말인지 모르겠는 사람은 첫 번째 제 거 유튜브 재생 목록 들어가가지고 아니면 뭐 기초문법 시리 그거 정주행하시고 뭐 그래도 질문 생기면 댓글창 남기세요. 아니면 카톡해라. DUD RHKD 9 성심 성의껏 알려. 100번 양보해서 이게 동사가 아니라고 칩시다. 그럼 진짜 동사가 어딘지 찾아봐야겠죠. 얘 주어라고 치고 이거 주어 보충 설명이라 치고 블라블라 전치사 때문에 문장 늘어나고 블라블라 예를 들면 블라블라 end가 나왔는데 동사가 연결됐어요. 이거 뭔 소리냐면 I like A but hate B. 님들아 상식적으로 이렇게 접속사 뒤에 단어 보면 얘가 동사잖아요. 접속사 뒤에 바로 동사가 나왔다는 뜻은 사실 주어 I가 생략돼 있고 왜냐면 접속사라는 말 자체가 요거랑 말이 연관돼 있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접속사 뒤에는 문장이 새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 아까 동사로 인정을 안 했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빨리 동사가 보여야 되는데 이거 봐봐. 갑자기 end 나오고 동사가 나오네. 그러니까 마치 방금까지 앞에서 주어랑 동사를 말했던 것처럼 다시 말해 제가 방금 들었던 예문처럼 이런 식으로 글이 진행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맞으려면 3번에 have라고 써가지고 주어 동사 and 주어가 생략되고 동사 이렇게 써줘야겠지. 마치 얘처럼 이 안 됐으면 끝창 남길 30 쫙짜르지 않아. 마찬가지로 처음에 주제를 잡아요. 초콜릿은 맛있다. 근데 갑자기 한창 내려가지고 그래서 초콜릿은 인기가 없다. 그럼 그거 고르면 돼. 봐볼까요? 진짜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게 뭔지 어떤 일을 관찰하고 우리가 설명하려고 해요. 그 왜 일어났지? 붕기펑. 와 교통사고 났다. 야 저거 교통사고 왜 났대? 전방주시 태만이래? 왜 저런데?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가 왜 그랬는지 이렇게 막 설명하려고 막 이유를 궁금해한다. 벌써 절반 끝나봐. 글 흐름 이상한 것만 찾아봅시다. 하지만 가끔 우리의 이성은요 우리 뇌 그러니까 감정적인 생각 말고 이성적인 처리할 때 그 우리 뇌에서 처리하는 그 이성적인 생각 있잖아. 저는 그냥 뇌라고 할게요. 자 우리 뇌는 그러니까 우리 이성적인 생각은 틀려요. 벗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우리는 사고가 일어나서 이게 왜 발생했대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지만 그러한 생각들은 틀리다. 벗이 있으니까 wrong이 당연히 맞겠죠. 아니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틀릴 수도 있다. 왜? 우리가 애초에 잘못 알았을 수도 있으니까. 저기 차 사고 낸 사람 딱 봐도 5, 60대 아줌마겠군. 근데 알고 보니까 20대 청년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렇게 잘못 알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런 거 비슷한 거 하나가 에컬로지컬 포커스 라고 하는데 자 이게 뭔지 설명을 해주네요. 자 보통의 관계가 있는데 어떤 관계? 두 개 사이의 관계가 있어요. 왜냐면은 걔들이 같이 있었어. 그러니까 A 사건 B 사건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 뭐 그냥 그 소리겠죠. 예를 들면 1950년대에 범죄율이 가장 높은 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마침 거기에 이민자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보통 뭐라 생각했어요? 몇몇 사람들은 이게 동시에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co-operate, co-worker. 여러분들 이렇게 코가 있으면 두 개 이상 막 서로 같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동네에 범죄가 많았는데 이민자도 많았어요. 근데 이게 같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리? 이민자가 많으니까 범죄자가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데 다 느낌 와야 돼요. 당연히 그거는 미스컨셉션이니까 이런 예시를 지금 들어주고 있겠지. 그래서 얘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야 이민자들이 전부 다 범죄의 원인이다 라고 미스컨셉션 했겠죠. 하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니까 어떠겠어요? 사실 그 동네는 어떤 동네래요? 범죄율이 이미 뭐한 동네? 이미 높은 동네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스컨셉션이 일어났을 때 정답 4번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을 상상해볼 생각해보면 우리들은 매일매일 이걸 사용한대요. 예측하려고. 뭘 예측해요? 어디서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야 되는지 예측하려고. 예측하려면 A를 해야 한다. 다 읽어봐야 빈칸을 맞출 수 있겠네요. 다른 환경이래요. 뭐 정글이라든지 북극이라든지 여러가지 장소를 생각해봅시다. 여러가지 장소는 여러가지 기대값을 보여준다. 사막은 덥고 북극은 춥고 진짜 너무 당연한 말. 근데 이 말이 총균쇠 책 있죠. 총균쇠 책에서도 나와 있는데 그 작가가 뭐라 설명하냐면 그 우리가 그 모험에 대해서 설명을 한대요. 뉴기니아 정글을 우리 원주민 뉴기니아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걷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 동네에 터줏대감인 원주민이랑 같이 여행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는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그라는 사람 여기 글쓴이 주인공 말하는 거겠죠. 여행 다닌 사람. 이 사람은 뭐라 생각하냐면 진짜 이 원주민들 진짜 행동을 잘 못한 자기들 일에
상태에서. 그러니까 주인공은 이 땅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원주민이랑 같이 다니는 건데 생각보다 원주민이 이 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임.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우리 서구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받거든요. 근데 걔들은 전혀 멍청하지 않대요. 총균세 주인공이 생각하는 것만큼 멍청하지 않다는 거임. 이 원주민들은 정글에 있는 막 여러 가지 미묘한 변화들을 다 눈치챌 수 있다는 거.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얘들이 아무리 뭔가 없어 보여, 뉴기니아 사람들이 이렇게 길 안 내준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될 거 가지고 자꾸 막 이렇게 걸어.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얘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걸어 라고 했는데 사실 걔네 지뢰를 피하고 있는 거. 사실 전문가였던 거죠. 뭐 어디 포식자를 피한다든지 집에 돌아오는 어떤 길을 이렇게 잘 찾기 위한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뭐라 하죠? 아는 만큼 보인다? 이게 딱 맞겠네. 이거를 여기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자면 매일매일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곳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측하기 위해서 막 신경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써야 돼요? 집중을 요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 그 지뢰밭을 피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문성을 발휘하려면 이라고 저는 그냥 말을 바꿔볼게요. 너무 말이 어려우니까. 전문성을 발휘하려면 우리는 뭘 사용해야 되는?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전문성? 이런 게 아닐까? 찾아볼까요? 클로즈가 닫혀있는 아니면 가까운, 둘 중 한 해석인데 가까운 협력, 닫혀있는 협력, 코오퍼레이션이란 말 자체가 여기 어울리나? 전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3번 생존 본능 아니죠. 그리고 누군가의 충고도 아니고 지뢰 탐지기 이용했던 거 아니죠. 이전의 경험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전문성을 갖게 된 이유죠.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전문성을 갖게 됐다. 정답 바로 2번 찍어도 되겠다, 그죠? 저는 삼성 회장 이재용을 생각할게요. 삼성 회장이 진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새로운 물건 만들려고, 뭐 당연한 거 아니? 삼성은 갤럭시 시리즈, 애플은 그 아이폰 만들려고 하고 물건 진짜 많이 내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실수를 하는데 가격을 너무 세게 측정한다. 여러분들 크리스피 도넛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네요. 이거 얼마? 9만 원이요.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가격을 너무 올려치기 하는 습성이 있더라. 그래 흐름이 바뀐지 안 바뀐지만 봅시다. 얘들이 뭔가를 만드는데 너무 막 정성스럽게 만들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근자감이 생겨. 내가 이 물건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럼 그건 망쳐. 뭘 망치겠어. 이 제품은 사실 1,000원짜리 가치인데 10만원짜리 가치다라고 막 오버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지. 여기 봐요. 오버프라이스 만든다. 그래서 뭐 nevertheless,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however, 하지만 이런 접속사가 없는 거 보니까 and 막 계속 주제가 연결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봐볼까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물건을 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우선권, 그냥 여기선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이 신제품을 냈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충분한 시장 적응? 그러니까 뭔 소리겠어요? 가격을 이쁘게 내라 그 소리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할 준비를 해야 돼요? 가격을 적당히 할 준비. 얻기 위해서 이 목표를, 그러니까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는 가격을 적절하게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찾아볼까요? 희생해라 너의 처음 가격을, 그리고 이득을. 처음에 A라는 물건을 500만 원에 팔았는데 이 가격은 분명 잘못된 가격이겠죠. 자기가 오버프라이스 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거를 좀 희생해라, 좀 바꿔라. 괜찮네요. 서비스 업그레이드 해라, 가격을 유지해라. 바꿔라는 괜찮은데 새로운 상품, 뭐 신상품 출시해라 아니죠. 리뷰 신경 써라 아니라서 정답 바로 1번 체크할게요. 쌈쌈. 대부분의 존경함, 뭐 위인전 이야기 할 건가? 대단한 사람 나오나? 자, 존경심을 가지면서 우리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의 종류인데, 그러니까 뭔 소리겠어요. 사람이란,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사람이란 다른 전략을 발전시켰다. 말이 어려워도 제발 쉬운 말로 바꾸는 연습 많이 하세요. 진짜 문제 많이 풀어보세요. 인간은 특이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화하는 전략을 택했냐? 빈칸했다. 읽어봅시다. 인간이랑 다른 동물이랑 다른 점이 뭔지. 우리 웃기기 유인원들을 생각해보잖아요. 아니면 다른 포유류, 뭐 그 뭐야 코끼리 같은 거. 우리 인간들 같은 경우에는 성숙하는데 다소 좀 약간 편한 페이스에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몸이 커지고 우리는 애기들을 조금만 가져요. 하지만 헌신하죠. 엄청 많은 시간.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처럼 막 알 까가지고 수백 수천 명을 낳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많아봤자 몇 명 안 낳는, 그리고 좀 오래 키운다. 그게 좀 특이한 전략이라는 건데 이게 성공했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잠깐만 저 위에서 해석 잠깐 잘못했죠. 유인원이나 코끼리처럼 우리 인간들은이니까 적어도 코끼리, 유인원, 사람, 이 세 종류는 같은 부류로 봐야겠네요. 생각해보면 원숭이랑 코끼리도 새끼를 많이 안 낳으니까 그들의 생존 전략은 성공했는데, 왜냐면 걔들이 애기 조금 낳고 뭐 하여튼 생존에 유리하고 번식에 유리하니까 뭐 그랬겠죠. 근데 이제 딱 봐도 대비되는 인물 나오죠. 우리 생쥐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되는데 5주차에 엄마가 된대. 세상에. 우리 인간은 5주차면 뭐 한창 눈도 못 뜨다가 이제 막 눈 뜨고 그럴 나이인데 얘들은 5주만 지나도 성인 개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넘어갈, 왜냐면 however이 있고 내용이 뻔하잖아요. 하지만 진짜 대다수의 그녀의 펍스들, 제 생각에 아기들 같아요. 왜냐면 죽는다 했거든. 그러니까 오래 못 사는 뭐 생쥐 같은 얘들이 많이 죽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새끼를 많이 낳겠죠. 반대로 침팬지나 얘들은 어떻다? 많이 낳는다. 그래 주제 너무 뻔하죠. 빈칸을 이제 한번 그래 추측해보자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했어요? 적게 낳고 오래 키우기 전략. 찾아봅시다. 만드는데 극소수의 자원 사용을 만든, 자원 사용이란 말은 안 나와. 투자하는데 에너지를 더 써요. 훨씬 더 천천히 아기를 낳는 거. 적게 낳고 시간 많이 쓰는 거 괜찮지 않나요? 그럼 3, 4, 5가 틀렸다는 건데, 숨기는 말 없었죠. 전해주는데 뭐 사회적 가치란 말 없, 사는데 따로 산다, 가족이, 이런 말도 없었죠. 2번 확실하게 찍고 넘어갈게요. 과학자들이 중요한
중요한 발견을 만든다 이러지 마 생각하라고요. 쉬운 말로 과학자들이 발견을 하는데 혹은 증명을 해요. 몇 가정들을 지구는 네모나타 과학자가 발견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걔들은 위에서 말한 이 정보를 간직하지 않는 자기들한테, 그러니까 정보를 갖고만 있지 않고 공유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 있고 추가적인 의미도 발견할 수 있다. 지구가 네모나타는 걸 발견했는데 다른 과학자들이랑 공유해가지고 뭐 이 이론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 의미를 많이 확장시킨다는 뜻이겠죠. 여기서부터 볼까요? 이렇게 공유하는 건 가능하게 만드는데 다른 과학자들이 뭐 가능하게 만들겠어요? We consider 하게. 여러분들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몇 번째 말하는데 천천히 읽더라도 주제를 제대로 잡으면 여기서부터 빠르게 읽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글에 반전되는 흐름을 나타내는 접속사도 없어요. 그러면 엄격한 입장에서 링크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과학자들은 뭐 한다? 공유한다 찾으면 되지 않아요? 1번 볼까요? 오로지 새로운 발견만 어쩐다 이런 말 없죠. 고수하는데 자기들만의 발견 공유한다 했어요. 과학자들이 금지되는데 뭐 이러면 아니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의존한다. 어디에 의존한다? 다른 사람들 의견에 의존한다는 말 나오면 되겠죠. 다른 과학자들 이 정답 바로 5번 찍으면 되는 거예요. 초콜릿은 맛있다라고 했어요. 이게 주제인데 맛있는 초콜릿을 좋아하는 수지는 예쁘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주제인가요? 초콜릿이 주제인데 초콜릿을 좋아하는 수지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 주어를 잘 보란 뜻이에요. 우리 1930년도에 이런 어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딴 사람한테 뭐라 물어봤냐면 우리 민간설화 좀 들어봐. 다른 나라에서 온 거.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그 이야기가 뭐였는지.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그 단군 신화 이야기가 참 낯설게 느껴지겠죠. 이런 민간설화를 한번 듣고 나중에 기억해보라는 실험을 한번 해봤나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이렇게 민간설화 우리가 평소에 못 들어본 이야기는 참 기억이 안 될 것 같은데 뭐처럼 익숙한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가 기억 못하는데 안 익숙한 이야기면 더 기억 못하겠죠. 하지만 놀라운 건 뭐다? 기억 속에 있는 그 오류들, 그러니까 뭐랄까 A라고 말해줬는데 B라 기억하고 하는 거, 그게 랜덤이 아니었다. 이게 정확히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낯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이 A냐 B냐 그 흐름인데 1번 흐름이 괜찮잖아요. 이게 뭔 말인지 몰라서 읽어볼게요. 오히려 이렇다. 하지만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다. 그래 흐름이 계속 괜찮잖아요. 해석 안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정답이 3번인데 지금 봐봅시다. 넓은 관중들을 우리가 매혹하기 위해서. 지금 낯선 이야기를 기억하냐 못하냐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관중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정답은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질문 있으면 댓글란에 더 남겨주시고요. 순서 맞추기 문제랑 빈칸 뚫는 곳에 박스 넣는 문제, 이것도 뭐 순서 문제긴 한데 우리 수험생들이 진짜 이 문제를 너무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 연습만 해놓으면 진짜 쉬운 영역이다. 방법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문제를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글의 짜임새는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더 쉽게 말하면 기승전결이 확실하다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만 명이 이 문제를 푸는데 이거 억지 아니야? 라는 소리를 학생들한테 들으면 문제 출제자들은 문제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승전결을 진짜 확실하게 남겨놨거든요. 잘 보세요. 보통 사람들이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역사 기록을 보는, 우리 옛날에 역사 기록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역사가 주제예요. 역사는 반복되고 우리가 역사를 그리고 계속 보고 하는데 이 몇몇 것들, 역사 중에 몇 사건들은 계속 벌어지는 것 같대요. 박스가 처음 나올 때는 우리가 배경 지식이 없는 이야기를 보통 글쓴이들은 이렇게 갖다 줘요. 그러니까 뭔 소리야, 우리가 처음 읽으면 이거 뭔 소리야 싶다고. 그 반응을 출제자들은 노린 거야. 제발 그 반응 좀 생겨라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준 거라고. 자, 역사는 반복돼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또 일어나는 것 같아. 제가 여기 글이 어렵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아니 역사가 반복된다는 게 뭐 어쨌다는 거야? 아 이거 무슨 뭐 사회 시간이나 국사 시간에 배우는 말 아닌가? 이게 어쨌다고 어쩌라고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럼 당연히 뒷부분에서는 어떤 말이 나야 되냐? 아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 하면서 조금씩 예시를 들어주거나 최대한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해 주려 할 거. 잘 봐요. A 뭐라냐? 만약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만약 역사가 반복된다면 우리 고고학은 아마 지루할. 선생님 말 괜찮지 않나요?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말할게요. 역사는 반복되고 막 또 그래 보일지 모른다. 우리 감정이 어떠냐고요? 글 존나 노잼이다 이런 생각일 텐데 막 고고학은 막 지루할 거다. 왜냐면 역사가 반복되니까 걔들 입장에서 지루. 다짜고짜 이런 말 나오면 우리는 기분이 나쁘다고. 기승전결이 확실할 거예요. B번 C번 봐볼까요? 어떤 나라가 커져요? 더 커져요? 몰락해요. 로마가 그랬고 이때 그랬대요. 그리고 브리티시 엠파이어가 있는데 얘들은 2차 세계대전에 몰락했대요. 1000년보다 더 이후에. 그러니까 이 나라가 오래 갔다는 거지. 근데 우리 주제는 역사가 반복된다잖아. 얘들이 오래 살아남긴 했는데 로마처럼 또 성장했다가 커졌다가 결국에 망했다, 이런 소리겠죠. 지금 뭘 말하고 싶냐면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뭔데 씹더가. 그럼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된다고요. 나라가 크고 망하는 과정, 역사가 반복되는 과정, 그리고 얘들도 그랬다. 반복되고 있잖아.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래 그냥 세모.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봐요. 하지만 이게 항상 그럴까? 항상 반복이 될까? 반복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말 하고 싶겠죠. 일단 B번 남겨두고 박스 다음에 만약 C가 또 먼저 나온다 봅시다. 이 엠파이어들은 도대체 이 제국들이 뭔데요? 도대체 저 제국들이 뭐 말하는 건지. 선생님 브리티시랑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로마. 그러니까 제 말이요. 박스 다음에
C는 나올 수 없다는 거. A랑 C를 다 버리고 B부터 나오겠구나 하면 일단 정답이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럼 봐봅시다. 여러분들 말대로 로마랑 엠파이어가 이 노즈 엠파이어라고 쳐볼게요. 앞서 말했었던 이 제국들은 어떤 기회를 안 가지고 있었대요. 몰락할 기회. 마치 뭐처럼? 너무 커져서 망하는 기회가 없었다. 제발 여러분들 이상해야 돼요. 애초에 로마가 너무나도 크게 자라가지고 몰락했다 했는데 얘들은 몰락할 기회가 없었대요. 그럼 지금 얘들 이야기겠어요. 딱 봐도 A에서 오래 못 살고 바로 나라가 망해버린 다른 나라들 예시가 나오고, 이거 봐, 뭐 아즈텍, 잉카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얘들이 오래 살지 못했다, 빨리 붕괴됐다 라는 말이 나오겠죠. B, H 정답을 고르시면 돼요. 이때쯤 보통 반응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줬으니까 좀 알겠다 이렇게 풀면 되네. 진짜 존나 큰 착각. 모의고사 책 사가지고 이렇게 순서 문제를, 제가 방금 말해줬던 문제 푸는 방식 있죠. 여러분들이 박스를 읽었을 때 당연히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고 당연히 이렇게 뭐 풀어야 한다, 이걸 적용해 보려고 50문제 100문제 계속 연습을 해 보시면 그때 감이 오실 거야. 아, 선생님 말은 약간 이런 거구나, 이래서 문제가 억지가 아니구나. 근데 또 다른 학생은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도 뭔 말인지 모르겠네. 마찬가지면 연습해 보셔야 돼요. 이 영상 말고도 제가 모의고사 해설 영상 할 때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 영상들 참고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절대 이해에 그치지 말고 꼭 문제를 풀어보세요. 정복하면 진짜 쉬운 문제. 37번 갈게요. 스텝 48. 또 이런 걸 읽어서 시간 보내지 마시고, 정신 분야의 전문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인정받는데요, 파이어니어 좀 외워주세요. 뭐더라, 이거 뭐 절대자? 지배자? 이런 뜻인데, 얘가 정신학에서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뭐?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있대요. 님들 지금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요. 성장 마인드셋이 뭐야? 그건 지속적으로 잘하는 거고 배우는 거고 하는 거고 노력하면 되는 거, 이게 아니라고. 아, 이런 게 있어? 근데 뭔데? 예시를 들어줘야 되고 더 풍부한 설명이 있어야 돼요. A 볼까요? 이 아이들은 꺼지시고요. 반대로. 뭘 반대로야? 그러니까 물론 벌써 틀렸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게 뭔지 이제 막 개념을 들었는데 벌써 반대 예시가 나오면 어떡해. 불만인 거예요. 근데 봐요, 여기 드웩 박사가 있는데 여기 드웩 박사가 또 나왔어요. 아, 부가 설명해 주려는 겁다. 그래서 C번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어떤 아이들? 야, 니들 진짜 똑똑하구나 라고 생각을 들었던 아이들이 지금 예시를 들어주고 있잖아요. 아까 예시 기대했는데 더 설명을 바래서. 그럼 정답은 1, 2, 3 지우면 돼요. 똑똑하다라고 칭찬받은 아기들은 미래에 잘 못했어. 혹시 느낌 와요? 아까 B번에 반대로가 왜 나왔나 했더니, 그럼 반대로 여기서는 똑똑하다라고 칭찬 못 받은 얘들은 오히려 나중에 잘했다라는 말이 나올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C번 읽어보면 이렇게 칭찬받는 얘들은 픽스드 마인드셋, 잘할 수가 없는 마인드셋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박사가 또 발견한 게 뭐예요? 칭찬 안 받은 얘들은 나중에 그런 마인드셋이 됐다. 괜찮죠? 그래서 얘들은 노력이라는 걸 배워서 성공을 하고요, 반복되면 임프루브 되겠죠. 그러면 지금 CB가 너무 맞는 말인데, A에서 이 아이들은 이라고 했죠. 그럼 이 아이들이라는 건 당연히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아이들이니까 나중에 잘 됐다라는 말이 나와야겠어요. 얘들은 끝내 취한대요. 어디 위에서? 더 어려운 일 위에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거,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 더 어려운 일에도 굳은 일도 힘쓸 수 있다. CBA 너무 괜찮죠. 그래서 저는 정답을 5번으로 찍고 넘어가요. 말씀드렸습니다. 해석이라든지 문법이라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막 주변을 둘러보는 거 있잖아요. 상상하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을 막 이렇게 둘러봐요. 이렇게 관찰하는 건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뭐가 있는지 존나 뻔한 말인데 또 부가 설명해줘요. 고1 모의고사가 진짜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보는 거 드시고 맡기는 거 감각하는 거 끝. 주변을 감각한다 끝. 근데 뒤에 번 나왔으니까 한번 집중해서 읽어봅시다. 하지만 때때로 진짜 장소라는 개념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잘 읽으세요. 아까 우리가 감각해서 다 느낀다고 했는데 주변을요. 근데 그 주변이라는 걸 사실 강조시키는 건 뭐냐면 우리 감각이 아니라 라는 뜻이겠죠. 지금 뭔 말인지 이해 못해서 영상 멈추고 생각한 다음에 이해된다면 그때 영상 계속 따라오세요. 장소라는 개념이 우리 감각에 의한 게 아니라 사실 장소라는 개념은 누가 만드냐, 그건 약간 덜 구체적인 거다. 느낌 같은 거. 아하, 보고 듣고 마시고 하는 것보다 약간 장소는 우리의 기분이다, 우리가 느끼는 약간 분위기다. 갑자기 분위기 느낌이 나오네. 늦어 볼까요? 진짜 참 좋은 예시가 있어요. 말이 어려우니까 지금 예시를 들어주잖아요. 예시가 뭐냐면 어떠한 지하철 승객들의 행동을 우리가 한번 봐보면 우리 연구자들이 아니 왜 사람들은 자리에 앉지? 라는 걸 이해하고 싶은 연구자들이 있나. 지금 주어예요. 저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앉는데 왜 앉지? 이걸 궁금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왜 또 서 있지? 아, 그러니까 왜 자리가 있는데 왜 누군 서 있고 누구 앉아있냐 이런 뜻 같은데, 다 앉으면 되고 자리 없으면 일어서면 되는데 누구는 그냥 불편해가지고 일어서 있잖아요. 성격 차이 때문에. 이런 걸 이해하고 싶었고, 또 메트로 트레인 같은 거 봐도 뭐 또 누구는 앉아있고 누구는 타있고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읽어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우리 연구자들은요, 모사를
답했대요. 요소들을. 어떤 요소겠어요? 왜 누군 앉아있고 누군 일어서 있는지에 대한 요소겠죠. 그 요소들이 뭐냐면 방법인데 우리 탑승객들이 사용했던 방법, 그러니까 의자를 쓰는지 아니면 그냥 일어서 있는지 뭐 이런 거 말한 거 아닐까요? 왜냐면 장소를 다르게 사용하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니까 그 이유들 중 하나가 뭐냐, 많은 탑승객들이 자기 자신을 씹는 것을 좋아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위치시키는 걸 좋아했는데 어디랑 가깝게? 기차 문이랑 가깝게. 그러니까 문 열리면 빨리 나가고 싶다거나 아니면 그냥 문 옆이 편하다거나 그냥 그래서 그랬다. 오케이, 신기하네요. 하지만 그거는 부분적으로 어떤 거냐면, 방금 제 해석에서 느꼈어요. 그거는 부분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안 한 거, 그냥 문맥상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거죠. 방금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기차 옆에 이렇게 서 있는 거, 기차 문 옆에 서 있는 거, 그거 부분적으로 이게 어떤 거냐면 추상적인 감각이다. 기차 문 옆에 서 있는 게 왜 추상적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욕망은 욕망인데 피하고 싶어요. 때때로 불편한 감각을 피하고 싶어하는 욕망인데 갑자기 뭐가 불편하냐 봤더니 눈 마주치는 거. 누구랑? 앉아있는 사람들이랑 눈 마주치는 거. 그러니까 문이랑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이유가 빨리 내려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랑 괜히 눈 마주치니까 문이나 괜히 쳐다보고 있는 거야.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층수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는 이유가 괜히 좀 민망하니. 스마트폰 생기고 나서부터는 전부 다 그냥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보잖아요. 뭐 볼 것도 없는데. 우리는 감각들을 볼 수 없다. 하지만 그건 실존한다. 우리 지금까지 글 읽었을 때 이상한 점 있었나요? 박스를 안 넣어도 선생님 다 흐름 괜찮은데요? 그럼 이제 그때 읽어보면 돼요. 부분적으로 이것은 명백한 편리성인데, 어떤 편리성? 나갈 수 있는 편리성. 느낌 오죠? 나간다 뭐밖에 없어요. 문 이야기. 정답 몇 번이에요? 문 옆에 있는데 나가고 싶어서 그렇다. 하지만 그거는 민망해서 그런다. 4번이 정답이겠네. 39번 가면 우리가 다이빙 반사. 이게 뭔 소리야? 어떤 물에 우리가 다이빙 하면 물이 팍 튀는 현상 말하는 건가요? 저도 뭔지 모르겠는데 다른 바다 동물들처럼 우리는 다이빙 리플렉트를 갖고 있다. 이게 뭔 뜻이냐? 특별한 그 널브가 세포였나? 그 감각? 하여튼 다이빙 리플렉트는 엄청 특별하게 생긴 어떤 세포 끝인데요. 이거 엔딩이란 말 많이 나오거든요. 막대기의 끝부분, 이 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특별한 끝부분인데 여러분들 얼굴 끝에 있대요. 지금 여기 다이빙 리플렉트 이거 만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여러분들 눈, 코, 입 주변에 있고, 뭐가 됐든 그 특별한 끝부분들은 발동시키는데 이 리플렉트를 발동시킨대요. 도대체 이 리플렉트가 뭔가 했더니 오로지 언제만 얼굴에 있는 부분이 물 아래로 갔을 때만, 내가 물에 이렇게 잠수를 해야지만 그게 발동하나 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물 안에 있으면, 근데 우리 머리는 공기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몸만 우리가 담그면 다이빙 리플렉트가 없다. 당연한 말이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럼 그것은 자동적으로 닿는다. 공기층을. 그것이 공기층을 닿는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문맥상 당연히 다이빙 리플렉트인데 그게 공기의 흐름, 공기중을 닿는다? 공기를 닫아? 혹시 여러분들 불만 생기나요? 우리는 지금 몸만 담근 상태로 얼굴만 빼져 있는데 갑자기 이 상태로 공기층을 닫는데요. 설명은 제대로 못 해줄 망정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말을 박아버리니까 읽다가 이상하면 박스 읽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싱크, 잠수한다면, 그냥 단지의 우리 얼굴을 물 안쪽으로 이렇게 딱 잠수한다면 그 흐름 좀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얼굴 빼놨는데 이번에는 얼굴을 잠수한다? 근데 네 몸은 이번엔 공기 중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이빙 리플렉트가 이제 발동이 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공기층 어떻게 만든다 자연스러운 거 느껴지죠? 선생님 모르겠는데 혼자 해봐. 진짜 설명은 제가 잘해줬는데 지금 이거 이해 못한 사람은 그냥 집중을 못한 거고 스스로 상상을 안 해봐서 그래. 흐름이 지금 너무 자연스러운데 박스를 3번에 넣으면. 근데 그래도 질문 생기면 댓글창 남겨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40번 40번 어떻게 푸냐. 너무나도 친절하게 교육청이 여기 요약본을 써줘. 그럼 이거 읽고 다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주제, 키워드만 잡고 가요. 우리가 미리 스포당하는 거야, 영화 내용을. 야, 그 영화 주인공 죽어. 영화 볼 필요가 있어? 자, 우리 인간들은 정보를 뭐 받는, 인간이랑 정보에 대한 이야기, 이것만 신경 써서 읽으면 돼요. 그리고 보통 40번은요 두 가지의 어떤 요소가 나와요. 맛있긴 한데 더럽다, 덥긴 한데 편안하다. 특징 두 가지를 찾으려고 노력해보면 돼요. 우리가 진실에 대한 자연적인 가정이 있다. 또 뭔 말인지 이해 하나도 못했으면 뒤에 읽지 마요. 첫 줄은 오래 걸려도 된다고. 우리가 진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진실을 마주한다면 이라는 뜻이죠. 진실을 마주하면, 혹은 진짜 고정관념, 가정, 고정관념, 이거의 공통점이 확실하진 않는 것들, 확실하지 않은 정보가 있는데, 언제 그래요? 우리 인간들이 누구랑 같이 이야기할 때 확실하지 않은 정보가 맨날 왔다 갔다 한다. 진짜인지 아닌지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뭔가 들어요, 읽어요. 그럼 우린 당연히 가정한다. 뭐라 가정해요? 다른 사람 말이 뭐다? 무조건 진짜다. 야, 나 화장실 가고 싶어. 구라치지 마. 일어나요?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라. 이러잖아요.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가정을 믿는 거는 진짜 뭐 괜찮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지금 밖에 비 오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거짓말 쳐요? 보통 전부 다 정상적으로 대답해 주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어려운지, 뭐가 어려운지. 이런 게 만약 반대 상황이 된다면, 화장실 어디에요? 했는데 저쪽이에요 라고 했어요. 근데 저쪽 같더니 없어. 사실 이쪽에 있었어. 진짜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일 거 아니에요. 게다가 우리가 어떤 문장을 들었을 때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 그렇게 질문하는 거, 야, 그 말 진짜냐? 그리고 나서 믿을지 말지 생각하는 거. 와, 진짜 그렇게 살면 인간 삶이 팍팍해지겠죠. 주제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인간들 웬만하면 정보를 이쁘게 잘 받아들인다. 그리고 답하는 사람들도 웬만하면 거짓말 하지
하지 않고. 찾아볼까요? 인간들은 보통 뭐 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는다. 혹은 누군가 말했던 거에 의심하지 않는. 1번 4번일 테고. 그리고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하려는 경향 때문에. 우리의 멘탈이, 그러니까 우리 정신 건강이 좋아지려고 그냥 믿는 거예요? 아니면 정신 건강이 안 좋아지려고 믿는 거예요? 당연히 정신 건강이 좀 편하려고 이러한 노력을 아끼려고 그랬겠죠. 이러한 노력을 더 하려고 그러겠어요? 아니죠? 정답 1번 찍고 넘어갈게요.